아, 박쌤이겠지. 해. 일치나 반대 방향 한 직선일 땐 뭐 하라고? 빼. 그 다음에 대칭은 다 더해. Y축 대칭이면 베타는 이거고 알파는 이거지? 네. 그럼 대칭이면 요쪽이랑 같겠네, 그지? 요만큼이 요만큼이랑 크기가 같으니까 알파랑 베타 뭐하면?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 맞지? 요 베타만큼 벌어진 거 얘는 요쪽에 요만큼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만큼 간 다음에 베타만큼 더 돌아가면 딱 반바퀴 삼각 되겠다. 그것도 무슨 각으로? 일반각으로. 괜찮지? 네. 그럼 X축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베타가 나타내는 건 요만큼이고 알파가 나타내는 건 이만큼. 그지? 우린 각을 항상 이쪽으로 양수 쪽만 보자고. 그럼 둘이 뭐하면? 더하면 한 바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고 그것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의 정수배를 더할 거니까 그럼 그냥 360의 또 다른 정수배 그냥 0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네. 근데 기억할 수 있지? 네. 근데 6번은 잘 안 나와. 그냥 말로만 할게. 얘도 알파, 베타. 그럼 이게 이렇게 대칭이니까 요 각은 이쪽에 얘랑 같겠지. 네. 그렇게 보이지? 얘는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이 각은 이 각이랑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알파만큼 갔다가 베타만큼 더 가면 90. 그럼 얘도 360의 정수배 더하기 90.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더하는지 빼는지 구분하고 그럼 더하거나 빼면 90도인지 180도인지 360도인지는 머릿속에 그려놓고 생각해보고 남은 하나는 뭐야 그럼?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마이너스 X 대칭 그럼 더해서 몇 도가 되겠다? 아직 안 나온 거? 0도, 90도, 180도 다 나왔으면 270도 그냥 말로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면 얘도 그려보면 당연해. 어쨌든 둘이 뭐한다? 더한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270도. 얘도 360의 정수배. 그 다음 세 번째. 삼각 B에서 삼각 함수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삼각 B에서 삼각 B로 확장을 할 때 처음에 문제점이 뭐라고? 각의 범위가 너무 좁아. 그래서 뭐 했다고? 넓혔어. 확장.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냈잖아.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점은 얘를 함수로 나타내서 좌표 평면 위에 찍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얘네들이 다 도잖아. 도. 30도, 45도, 60도. 60분법으로 도잖아. 도. 응? 그러니까 90도 이런 거. 그럼 90도는 실수야? 이 90도는 실수냐고. 실수로 90이라고 치면 되는 거야? 아니지, 그지? 이건 단위가 있는 수고 우리가 다루는 실수는 단위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90도는 뭐가 아니라고? 그래, 실수가 아니라고. 단위를 갖는 수인 거지. 그러니까 그럼 뭐 120cm 더하기 70kg 그러면 190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갖는, 도라는 단위를 갖는 이 새끼는 실수가 아니니까 어디에 나타낼 수가 없어?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필요가 있겠다고? 각을 뭐 해줘야 돼? 각을 실수화 해줘야지. 괜찮지? 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낸 거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 증명으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고. 약속이라고. 약속.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부채꼴이야. 부채꼴. 여기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저 부채꼴에 반지름이 있고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겠지? 다시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 어떤 각 하나를 뭐 하려고 한다고? 실수로 바꿔주려고 한다고. 되냐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세타만큼 벌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대충 한 30도? 예를 들어 30도를 실수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먼저 뭘 그려보자고? 30도만큼 벌어져 있는 부채꼴 하나를 그렸다고. 그럼 30도만큼 벌어져 있는 부채꼴은 얘 하나밖에 없어? 그건 아니잖아. 몇 개가 있는데 그럼? 여러 개가 있겠지. 무한개가 있겠지.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닮음으로 찾았던 그 삼각형들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이고 호의 길이고 길이는 다 뭐해? 다르지, 그지? 길이는 다른데 얘네들도 닮음이다 보니까 길이는 달라도 뭐하다? 그 길이의 비율은 일정하더라고, 그지? 그럼 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각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그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길이들은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인 요 30도 하나를 실수로 얘네들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사이즈에 따라.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뭐하다고? 그래, 똑같다고. 그럼 부채꼴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각도 하나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했던 사인, 코사인, 직각삼각형에서 했던 것처럼. 듣고 있냐? 이해가 안 돼? 돼? 길이는 다르지만 비율은 일정하니까 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부채꼴은 겁나 많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 호의 길이 다 다르겠지. 길이는 달라지지만 비율은 일정하다고. 그럼 부채꼴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요 세타 값 하나를 뭐 할 수 있다고? 하나의 실수값으로 대응시켜 줄 수 있겠다고. 이해돼? 다시? 아까 우리 사인 30도 뭐 이런 거 했잖아. 사인은 얘분의 얘지. 그럼 예를 들어 사인 30도 그러면 3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30도인 직각삼각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아니요. 아니잖아. 겁나 많잖아. 그럼 사인 30도를 삼각형의 길이로 정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인 30도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면 안 되잖아. 각각 변하면 안 되잖아. 하나로 일정을 해야 상수로 취급하지. 길이는 다른데 길이에 뭔 같다고?
비율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너분의 너의 비율로 나타낸 거지. 그럼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30도에 대한 해당하는 뭔가 값 하나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각 하나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다 다르지만 그 비율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그때 각에 해당하는 뭔가 실수값 하나를 정의할 수 있겠다고. 네. 그래서 세타를 비율을 어떻게 하자? R분의 L, 얘네들의 비율 R분의 L로 해, L분의 R로 해? R분의 L로 해? 그냥 그렇게 할까? R분의 L로 할까? L분의 R로 할까? 어? L분의 R로 할까? 그냥 R분의 L로 해. 왜 R분의 L로 해? 과거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선생님, 저는 L분의 R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뭐 하면 돼? 전 세계 모든 내용을 니네가 다 바꿔놓으면 돼. 오케이?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삼기 제일 쉬운 게 일단 반원이니까 반원의 중심각은 몇 도? 180도.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그럼 반원의 둘레는 얼마야? 원래 한 바퀴가 2파이 R이지? 그럼 반원이면 아니 한 바퀴가 2파이 R이라고. 그럼 반 바퀴는 뭐야? 파이 R 맞지? 네. 그럼 봐봐 180도 벌어져 있는 이 반원도 부채꼴이니까 이 180도 벌어져 있는 이 반원 부채꼴은 얘 하나밖에 없어?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요일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 비율은 다 뭐 할 거니까? 일정할 거니까. 그러면 180도라는 요 세타 값은 저 정의대로 얘기하면 뭐분의 뭐니까? R분의 L이니까 R분의 L이라고. 그럼 얘분의 얘잖아.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R분의 파이 R.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이.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고. (180이) 파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네. 전에 상관감수 할 때. 그럼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등호에 대한 의미야? 들어봐. 180도는 파이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계산할 거잖아 앞으로. 그럼 180과 파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의 의미가 맞냐고. 사실 정확하게 의미로는 등호는 아니지. 얘는 단위를 갖는 수인 거고 이건 단위가 없는 실수인 거잖아. 파이 대충 얼마? 한 3.14 정도 되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한테 정확하게는? 단위를 갖는 이 180도라는 이 숫자를 뭐로 바꿔주면? 실수로 환산을 해주면 어디에 대응시키면 되겠다? 파이에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180도를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어. 어디야 180도는? 점으로 어디다 찍어야 돼? 안 된다고. 실수가 아니니까. 단위를 갖는 얘는 실수가 아니라고. 그럼 170km는 어디다 찍을 건데? 안 된다고. 단위를 갖는 얘를 함수로 다루고 싶잖아. 우리는 각을 함수로. 그럼 각이 정형이니까 실수, 좌표 평면이 어딘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는 각이 너무 좁아서 확장을 했다고. 그건 됐고. 그럼 찍으려고 보니까 이 새끼가 실수가 아니야. 그럼 실수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 저렇게 약속을 했다고. 단위를 갖는 이 새끼를 실수로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지? 호도법이 뭔데?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뭐 그런 의미지. 정확하게는 호의 길이가 아니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로. 그러니까 단위를 갖는 이 180도라는 건 실수로 환산을 해주면 어디에 대응을 시켜주자고? 파이에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다고. 좀. 그럼 90도는 얼마?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건 그냥 바로바로 다 외워야지.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럼 한 바퀴는 360도는 2파이. 150도는 6분의 5파이. 좀 바로바로 돼야 돼. 네. 근데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개념이고 우리 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주로 다루는 게 호의 길이랑 넓이. 저 공식이 있잖아. 야, 호도법의 정의는 뭐야? 호도법의 정의. 각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이건 약속이고 정의니까 제발 좀 머릿속에 넣어라. 외워. 맨날 L은 R세타만 외우지 말고 그거보다 얘가 먼저라고. 세타가 R분의 L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L이 R세타라고. 그 호의 길이 L이 R세타잖아. 너네 공식 알고 있잖아. 아, 모르고 있었어? 일단 해. 호의 길이 L은 공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R세타야. 왜 R세타야? 그냥 곱하면 되지. 그냥 호도법으로 정의 유도된 그냥 공식이야.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이. 원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냐면 파이 R 제곱 한 바퀴 원의 넓이에 360의 중심각만큼 곱해주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지. 우리 이런 거 알지, 그지? 그럼 파이 R 제곱 R 360분의 세타에서 첫 번째는 요 360이 호도법으로는 얼마라고? 2파이라고? 그럼 파이 하나 약분할 수 있네, 그지? 그래서 남은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첫 번째 공식이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외워 빨리 지금 쓰면서. 아니 이미 알고 있잖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리고 넓이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R 세타가 뭐라고? L이라고. 그럼 두 번째 식은 2분의 1 RL. 이건 중학교 때도 하지 않나? 2분의 1 RL. 2분의 RL은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세타고 얘가 R이고 얘가 L이잖아. 근데 얘가 R이고 그럼 얘도 R이잖아. 반지름 R,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L, R.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삼각형 넓이처럼 2분의 1 밑변 높이 한 거랑 넓이가 똑같다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똑같이 중요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맨날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지 말고 둘 다 기억하라고. 네. 그냥 하나만 해볼게. 연습. 중심각은 60도라고 하고 반지름은 4라고 해볼게. 일단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 호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반지름이 4니까 원래 한 바퀴 둘레는 얼마야? 360. 아니 둘레 2파이 알 지름 파이니까 8파이. 8파이인데 몇 분의 몇 만큼이야? 360 중에 60도의 비율이잖아, 그지? 그래서 6분의 1이니까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했다고 여태,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6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야? 3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8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치? 그럼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이게 공식이라고. L은 R 세타라고. R하고 세타를 곱하면 되겠다고. 그럼 훨씬 좀 간단하지. L은 R 세타. 오케이? 넓이는 원래 한 바퀴 넓이가 16파이지. 반지름이 4니까
얘도 360 중에 60, 6분의 1만큼이니까 얘가 3분의 8파이야, 넓이가. 그지? 그럼 그 넓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호의 길이 L은 모른다 치고 그냥 어떻게 반지름이랑 세타 알아도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8파이가 되겠지. 뭐 다 같은 식이니까. 그만 줘라.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 넓이고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앞으로 다 저렇게 하자고. 이제 훨씬 간단하고 편하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4번에서 할 건데 지금 먼저 한 번 더 할게. 한 바퀴 안에서 특수각은 앞으로 다 이제 호도법, 60분법 다 매칭이 돼야 돼. 요 한 바퀴 360도 안에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 얘가 몇 도? 0도. 0도. 그리고 90도 사이에 우리 특수각을 몇 도? 특수각이 누구라고? 30도? 45도? 60도. 내가 여기 눈금 찍고 이게 60도란 말은 무슨 뜻인 거야? X축 양의 방향 얘를 시초선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돌아간 동경 위의 점이 여기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기다 각 표시하진 않을 거라고. 그럼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전부 다 몇 도로 끊으라고? 각각 30, 45, 60. 여기서도 30, 45, 60, 30, 45, 60으로 끊으면 앞으로 그게 다 특수각이야 이제. 그럼 90. 그럼 여긴 몇 도? 120, 135, 150, 180, 그 다음에 210, 225, 240, 270, 300, 315, 330. 이게 다 특수각이야 이제. 당연히 얘네들은 다 무슨 성이 있어? 다 대칭성이 있다고. 그 대칭은 좀 이따가 상하함수 정의할 때 하고, 일단 각 표현부터. 요 각도들은 빨리 머릿속에 넣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 빨리 생각해보라고. 여기서 30도 간 거고, 여기서 45도 간 거고, 여기서 60도를 간 건 여기서 30도를 거꾸로 간 거고. 하여튼 뭐가 돼도 다 바로바로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부터 불러봐. 얘는 호도법으로 30도 6분의 파이 150도 6분의 5파이 빨리 써봐. 하나씩 같이 해보게. 썼어? 120도 3분의 2파이. 야 그냥 숫자만 이거 쓰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계산해. 니네가 180에 3분의 2배 하든가 120을 얼마로 나누는 거야? 180으로 나누든가 거기다 파이 붙이면 되니까. 듣고 있지? 그럼 225도는 4분의 5파이. 왜 4분의 5파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같든가 아니면 225를 180으로 나누라고. 근데 약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가든 이쪽에서 오든 뭐가 됐든 좀 바로바로 되라고. 얘는 뭐야 그럼? 얘가 몇 도라고? 30도 6분의 파이면 얘도 6분의 파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왔으니까 한 바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1파이. 괜찮지? 그럼 300도는?
300도는 여기 270도에서 30도를 더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것보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60도를 빼는 게 낫지. 하여튼 분수 파이는 불편하니까 파이나 2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하면 좀 나을 수 있잖아. 네. 아씨, 이해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한 바퀴가 2파이라고 여기서 3분의 파이 60도를 빼든가 3분의 5파이 270도는 얼마야? 0,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2분의 3파이. 그럼 2분의 3파이에 6분의 파이를 더해도 얘지. 근데 이건 통분하고 뭐하고 불편하다고, 그지? 정수에서 빼는 게 낫지. 그렇게 쭉 써보면 4분의 7. 야, 나머지 빨리 써봐. 니네가 써. 왜 안 해? 어? 했어? 다 썼냐? 그냥 구구단 같은 거야. 그냥 곱셈 공식 같은 거야. 그냥 알고 있고 외워야 되는 식이라고. 4분의 7파이 그러면 딱 찍혀야 돼. 3분의 4파이 딱 찍혀야 된다고. 6분의 7파이 딱 지키라고. 요게 얼마야? 240도는 3분의 4파이 210도는 6분의 7파이 얜 파이 얜 4분의 3파이 또 어디야? 저기 0. 다 했나? 아니 40, 60이랑 40도 아니에요.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뭐 예각은 기본이고 이건 매번 풀 때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럴 만한 문제 아니라고, 알았지? 이건 빨라야 돼. 오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다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다고. 각도 확장했고 실수로도 바꿨고. 한다? 하자고.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시초선으로 한다고? X축 양의 방향. 여기를 시초선으로 뭔가 동경 하나가 돌지. 뭐 예를 들어 이런 동경 하나. 이 동경이 이렇게 돌면 이 동경의 끝점이 움직인 자취는 뭐야? 뭐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경이 이렇게 어디로 돌아서 멈출지 몰라. 하여튼 돌 거 아니야. 그렇게 돌 때 이 동경의 끝점이 그리는 자취는 당연히 뭐냐고. 원이지 원. 원, 그지 원. 응? 해도 돼? 그 동경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디에 몇 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으면 그럼 이 새끼는 무슨 각이니까? 예각이니까 일반각에서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와서 멈췄어. 그럼 예각이 맞잖아. 예각이니까 그럼 그때 이 좌표 평면 위의 점 x, y랑 이 동경의 길이 r이랑 근데 왜 r이라고 쓴다고? 동경의 길이를 왜 r이라고 한다고? 보통은 동경의 끝점의 자체가 뭘 그리니까? 원을 그리니까 그 원의 반지름 의미이기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는 예각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가 삼각 B에서의 정의와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지? 듣고 있지? 우리 지금 삼각 B에서 삼각 함수로 확장하고 있잖아. 각도 넓혔고 실수로도 바꿔줬고. 얘랑 비교하면 정확하게 무슨 관계야? 삼각 B와 삼각 함수는? 뭐야, 이렇게 뭐 하는 관계야? 포함되는 관계지. 삼각 함수에서 그 각이 예각이면 뭐랑 똑같다고? 삼각 B랑 같다고. 나. 근데 예각에서만 다룰 게 아니잖아. 둔각 뭐 90도 넘어가고 0보다도 작은 도구로 가고. 삼각 B로는 정의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의가 달라져. 바뀌긴 하는데 만약에 예각에 있다면 이 새끼는 뭐랑 똑같다고? 삼각 B랑 같아. 그럼 사인 세타 뭐가 돼? R분의 Y. 코사인 세타 정의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 정의는 X분의 Y. 이건 삼각 B에서의 정의야, 그지? 예각이니까. 근데 저 동경은 1사분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음외각일 수도 있고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경 R이 여기로 와서 그럼 각이 이렇게 돌아간 거지. 이렇게 돌아간 각 세타에 대해서 이 좌표 평면 위에 점 x, y라고 놓으면 그럼 얘는 이제 삼각형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90도를 넘어갔으니까. 그럼 다시 삼각 B에서는 지금 사인의 정의가 뭐였다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거였잖아, 그지? 예각에서 집중하라고. 간단하니까. 그럼 사인 세타 R분의 Y에서 요 Y는 뭐야? R은 뭐고 Y는 뭐야? R은 이 반지름의 길인 거고 이 Y가 요 삼각형에서 이 높이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삼각 B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요 Y나 X가 뭐였어? 저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그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90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 새끼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새끼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지. 사인에 대한 정의, 코사인에 대한 정의, 탄젠트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그지? 그래서 사인을 정의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사인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다고? R분의 Y는 맞는데 저 Y는 앞으로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좌표라고. 좌표. 코사인에 대한 정의는 R분의 X고 탄젠트도 X분의 Y는 다 맞는데 삼각 B에서는 저걸 길이로 정의한 거고 길이로 표현한 거고 삼각 함수에서는 길이로 표현이 안 되지. 직각삼각형 자체가 아니니까. 그땐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다 뭐로 정의한다? 좌표로 정의한다. 그럼 삼각 B랑 삼각 함수는 정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엄밀하게는 다른 거야.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로 정의한 거고 삼각 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점의 좌표로 정의했다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탄젠트의 정의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하면 뒤에 우리 빼기 0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탄젠트는 무슨 의미도 갖는 거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도 갖는 거지. 고1 때도 좀 했었고, 그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얘가 30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탄젠트 30도인 거지. 밑변분의 높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는 앞으로 무슨 의미도 있다고? 기울기.
다시 사인의 정의 뭐라고? R분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빨리 외워. 사Y 코X 외워.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럼 여기서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거꾸로. Y좌표는 다시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사인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 R분의 그 점의 Y좌표.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고. R 곱하기 사인 세타 값. 그지? 그럼 X좌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우리 아까 이 직각삼각형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일 때고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기억하지? 삼각비 처음 했을 때 변의 길이와 예각 하나가 주어지면 봐봐. 그치? 나머지 변의 길이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치? 중요하다고. 그치?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얘도 중요하다고. 원위의 점을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인과 코사인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 하나가 있대. 이 점을 나타내는 제일 쉬운 게 뭐야?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x, y 이렇게 나타냈잖아. 이 좌표 평면 위에 이 수직을 이루는 이 축 두 개에 대해서 이걸 무슨 좌표계라 그래? 이거를 직각 좌표계라고 해. 듣고 있지? 좌표계의 의미는 뭔데? 좌표계의 역할, 목적은 뭐야?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평면이니까 2차원이면 축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지고. 그럼 평면 위에 임의 점을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잖아. 듣고 있니? 듣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4라고 치면 이 점의 위치를 뭐라고 나타내? 마이너스 3, 4라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대충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안 그려봐도 머릿속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도 있다고? 극좌표계도 있다고. 공간으로 가면 무슨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되게 다양해. 그 중에 무슨 좌표계도 있다고 평면에서? 극좌표계. 극좌표계는 그 점의 위치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돌아간 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처럼? 나침판처럼.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각을 재는 출발선으로 돌아간 각도와 떨어져 있는 거리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뭘 이용하면?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 거리 얼마야? 3, 4, 5. 그리고 이 돌아간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세타 각이라고 하면 몇 도인지 모르겠고 한 120도 정도? 세타 값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하다고. 삼각함수가 만들어진 처음 이유가 이거야. 직각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려고. 좀 써봐. 근데 이런 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그게 처음 시작했던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다고. 정의. 그러니까 이제 뭐랑 비교해서?
아까 삼각 B에서 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아까 뭐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삼각 B로 나타낸 거 있었잖아. 네. 그것처럼 평면 위의 임의의 점을 사인과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괜찮지? 이 점의 좌표 뭐라고? 이 점의 좌표 x, y라는 이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다시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이 y 좌표야. 네. 코 x, 사 y. 네. 헷갈리지 말고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이 y 좌표. 괜찮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동경 하나가 또 있어서 이 길이가 만약에 r이고 이렇게 돌아간 각이 알파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다고. 네. 시초선으로부터 돌아간 각의 크기와 그 기준점, 여기서 원점인 거지 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그렇게도 그 점의 위치를 뭐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지? 반지름이 정해지면 그만큼의 원 하나를 그리고 그 원위의 점 중에서 돌아간 각도 찍어주면 유일하게 딱 한 점 찍을 수 있잖아. 괜찮아? 이해돼? 그리고 얘도 중요하긴 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항상 양수인 건 아니지. 정의를 뭐로 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항상 양수야? 그러진 않잖아. 정의가 뭐기 때문에. 좌표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1, 4, 2, 4, 3, 4, 4, 4에 따라 그 부호가 좀 바뀌잖아. 그래서 얼사, 탄코 이렇게 외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니네가 선행을 하는 이유라고. 니네가 선행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생짜로 내가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있었으면 이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래도 대충 한 번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대충 기억은 나잖아. 그럼 그냥 바로 할게. 왜 그런지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는 뭐야? A라고 쓰고 뭐야 이건? 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란 소린 거지. 여기가 사인만 양수고. 왜 사인만 양수야? 이 점의 좌표가 마풀이잖아. 이사분면에. 사인이 y좌표니까 y좌표인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x좌표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다시 사인의 정의가 r분의 y고 코사인의 정의가 r분의 x인데 r은 동경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럼 이 값의 부호는 y좌표나 x좌표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사분면에서는 y좌표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고, 이사분면에선 x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고.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얼사, 탄, 코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긴 전부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왜 탄젠트만 플러스야?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탄젠트가 x분의 y잖아. 그지?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코사인만 양수. 4, 4분면은 왜 코사인만 양수? 4, 4분면은 x좌표만 양수고 코사인의 정의가 x좌표니까. 그지? 이거 다 알지? 그지? 중요하게 외워. 얼사탄코는 꼭 기억해야지. 그럼 아까 그렸던 원을 다시 그려보고 이제 특수각을 다 외우자 이제. 알았지?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다고?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시초선으로부터 돌아간 각을 이용해서. 그지?
이 점의 x좌표는 r 코사인이 되고 y좌표는 r 사인이 되는 거야. 맞지? 맞지? 다시 쓸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그럼 만약에 반지름 동경의 길이가 1이면, 반지름이 1짜리면, 그럼 그냥 코사인 값, 사인 값이 그 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반지름이 얼마일 때? 1일 때. 반지름 1짜리 단위원에서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고? 1. 다시 봐봐. 이게 반지름이 만약에 2야. 그리고 이 점이 만약에 120도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 x, y 이 원위의 점을 삼각함수로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고? 2 코사인 2 사인. 그럼 돌아간 각이 몇 도면? 120도,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이 1이면 그냥 코사인 값, 사인 값이 그 점의 x좌표, y좌표인 거야, 그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숫자는 안 쓰고 그냥 할게. 여기 몇 도? 30, 60, 90, 120, 135, 150, 180, 210, 225, 240, 270, 300, 15, 330. 맞지? 사인부터 할게. 사인 30도가 얼마라고? 사인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얼마냐고. 그 특수가 얼마냐고. 사인 2분의 1이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30도에 대한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고. 그럼 뭔 소리라고? 반지름 1짜리 단위원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간 그 점의 y좌표. 그게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이게 정이니까. 맞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여긴 얼마야? 2분의 루트 2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이 꼭대기가 1이지, 그지? 그럼 다시 사인 120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앞으로?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 단위원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몇 도만큼 돌아가? 120도만큼 돌아간 그 점의 사인 무슨 좌표라고? y좌표라고. 그럼 120도 돌아간 이 점의 y좌표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 한 바퀴 안에서는 머리에다 그리고 찾으라고. 그럼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1. 그럼 사인 180도 얼마야? 그럼 뭐 하라고? 니네가 머릿속에다가 원 하나 그리고 각 4분면마다 30, 45, 60으로 잘라놓고 x축 양의 방향으로 180도를 돌아가라고.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이 점의 사인 값은 무슨 좌표? y좌표. 그럼 얼마? 이 점의 y좌표 얼마? 0. 그러니까 사인 180도 얼마라고? 0. 그럼 사인 90도는 얼마야? 사인 90도는 여기서 90도를 돌아간 이 점의 y좌표 1이라고. 사인 90도 1. 이해되고 있어? 사인 210도. 그럼 210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인 210도 그러면 210도 그러면 180도랑 270도 사이 요 3, 4분면에서 핫, 둘, 셋 중에 첫 번째잖아. 그리고 y좌표니까 옆으로 가면 되지. 하나, 둘, 셋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서 맨 위에 있으면 여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머리에다 그리고 찾으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해봤잖아 이거. 여기 숫자 안 써도 되지? 그럼 사인 300도 얼마야? 사인 30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 바로바로 돼야 된다고.
몇 번 하면 금방 해.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y 좌표. 그럼 사인 150도는 2분의 1. 이거 보지 말고. 150도 누구야? 하나, 둘, 셋 중에 얘잖아, 얘. 이해 되는 거야? 이해는 되지? 연습하면 되는 거고. 사인 225도는 225도. 돌아와서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한 바퀴 안에서는 이렇게 찾아야 돼, 그냥. 제발. 어? 아, 뭐야, 알겠지?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 그럼 코사인 0은 얼마? 요 점의 x 좌표 1. 그럼 여기는 코사인 30도는 이 점의 x 좌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한 바퀴 안에 내가 찾아야 되는 각도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걸 찾을 수 있어야지 뭘 풀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벌써 오늘만 해도 2번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점의 위치 찾고, 두 번째는 사인 값. 그러면 어디로 가? 그 점에서 옆으로 가면 되는 거고, y좌표니까. 코사인 값. 그러면 x좌표니까 위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야? 코사인 90도 0. 그치? 90도 올라간 이 점의 x좌표는 0. 코사인 300도는 코사인 300도 2분의 1. 그치? 300도를 돌아서 그 점의 x좌표 첫 번째 쓰는 거 2분의 1. 300도, 315도, 330도.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20도는 2, 4분면에서 하나, 둘, 셋 중에 첫 번째. x좌표는 내려가면 되니까 가장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값. 그럼 옆으로 2분의 루트 3. 이건 좀 바로바로 돼야 돼. 각변환 이런 거 하기 전에. 아니 금방 해 이거. 아니 근데 숫자가 다 똑같잖아. 2분의 1, 2분의 1 루트.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한 숫자들인데 위치만 잘 찾으면 되지. 근데 이런 거는 뭐로부터 지금 다 찾아놓고 하자고? 이게 삼각함수의 뭐라고? 정이라고. 정의. 괜찮지? 그 다음 탄젠트는 뭐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 그냥 여기다 할게.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탄젠트 0 그러면 탄젠트 0 그럼 무슨 뜻이야? 0도인 점과 0도 어디야? 여기 0도. 여기 시작하는 요점이지.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 당연히 얼마야? 0. 평행하게 누웠잖아. 0. 그럼 30도는 얼마라고?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그럼 탄젠트 30도는 누구랑 같은 거야? 탄젠트는 30도랑 누구랑 같은 거야? 210도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반바퀴만 돌아도 똑같은 게 반복돼서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180도. 반바퀴지 반바퀴. 반바퀴 돌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는 예각에서 돌아갔던 각도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니까. 근데 사인 코사인 한 바퀴가 죽인 거고. 45도는 45도. 얘가 y는 x잖아. 기울기 45도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y는 x. 기울기 얼마냐고. 1. 탄젠트 45도 1. 그럼 탄젠트 60도는 30도랑 무슨 관계야 또? y는 x 대칭이야. 그럼 기울기는 역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3이고. 그럼 90도는 y축과 나란하게 올라가면 이 새끼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0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는 기울기 있어 없어? 있어. 0이야. 얘는 기울기 있어 없어? 없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한대니까. 그럼 90도를 넘어가면 이제 내려가잖아?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지. 음수. 그럼 가파르게 내려가면 루트 3. 가운데로 내려가면 1. 좀 완만하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3루트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그리고 180도가 되면 다시 0. 0이 돼서. 처음, 이게 정말 생짜 처음이면 되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 사실. 사실 어렵긴 해. 정의도 생소하고, 유도되는 과정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는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생짜 처음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베이스라고, 베이스. 이걸 알면 끝났다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이걸 알면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모르면 그럼 할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는 베이스야. 기본으로 하고. 사인 210도 얼마라고? 사인은 y좌표 210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x좌표니까. 그러니까 210도가 어딘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210도의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하나, 둘, 셋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지 먼저 생각하고, 올라가고 옆으로 갔을 때 얼마인지도 생각하고. 이게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잠깐, 각변환이 그래프에 나오냐 여기 나오냐? 각변환은 그래프에 나오네. 그러면 일단 오늘 요게 첫 번째 파트 5단원 내용은 설명을 일단 다 했어.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 숙제는 그 5단원까지 끝까지. 이게 지금 C단계는 안 하고 있으니까 89쪽까지. 지금 뒤에서부터 풀을게. 뒤에서부터 562번부터 봐봐. 562. 해볼게. 원점 5랑 점 어디에 찍혀 있다고? 6,-8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그럼 P는 지금 여기쯤 있는 거지? 6,-8에. 그러면 동경의 길이는 10인 거고. 그리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각은 어디로부터 된다고? C초선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간 각이 세타라고 지금. 내가 이런 건 몰라도 그냥 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 하고 있으니까. 이때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사인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 분의 그 점의 y 좌표고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의 길이 분의 그 점의 x 좌표고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이게 정의라고. 정의.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야 지금? 얘 코사인만 플러스네? 왜? 사사분면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나중에 그냥 눈으로 하는 거지. 이걸 누가 막 그려놓고 풀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만약에 뭐 3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거 별개로 예를 들어서 사인 값을 뭐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바꿔주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고 만약에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그럼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실제로는 삼각 함수에 대한 정의고 2, 4분면이면 직각을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뭘 그려? 그냥 뭘 그리라고?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얘 세타라고 놓대? 그건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인이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잖아. 그럼 3분의 1이라고 쓰고, 또 난 숫자를 잘하니까 막 6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3분의 1이라고 하고 피타고라스를 풀고,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루트 2라고 쓰되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2루트 2분의 1이고, 탄젠트도 2사분면은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냐고.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 서술형에선 어떻게 해줘야 돼? 2사분면에 적당한 각 세타 하나를 찾아서, 아 좀 봐라,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라고 했으니까 이게 꼭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동경의 길이는 얼마로 잡고 이 동경의 길이는 3으로 잡고 이 점의 y좌표를 얼마로 놓고 1로 놓고, 뭐라고?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데 y좌표가 1인 그때 x좌표는 얼마야? 2루트인데 x 2사분면에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8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서술형에서는 이런 풀이로 이걸 써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이때 코사인 값, 사인 값은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코사인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얘분의.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귀찮은 거지. 그냥 삼각형으로 하라고. 그럼 나중에 삼각형 안 그래도 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561번에 얘도 외워. 부채꼴에서 간단한 거니까. 그 노트에 아까 호도법 할 때 썼던 거 있지? 호도법 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 막 썼던 거기다가 요거 하나 더 써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누구? 부채꼴에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 그냥 일단 숫자로 먼저 해볼게. 숫자로. 둘레가 만약에 20이래. 그럼 둘레가 20인 부채꼴은 반지름이 길면 호가 좀 짧을 수도 있고, 반지름이 작으면 호의 길이가 좀 길어서 둘레가 20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그지? 그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그러면 반지름을 R, 너도 R이라고 하고, 그럼 호의 길이는 20-2R이라고 하면 되지. 둘레를 20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는데, 내가 아는 게 R하고 L이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2분의 1은 괄호 안에다 그냥 넣어주면 그냥 10 빼기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중딩도 푸는 몇 차 함수? 2차.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 절편 두 개가 0하고 10이니까 가운데 언제 최대인 거야? R이 5일 때가 최대인 거지. 그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항상 언제 최대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뭐일 때? 1대 2, 1대 1대 2일 때, 1대 1대 2가 될 때. 그러니까 반지름이 전체 몇 분의 몇이 되고, 전체 둘레 4분의 1이 되고, 호의 길이가 전체 둘레 2분의 1이 될 때, 그때 항상 넓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 다음, 그럼 그때 세타는 얼마야? 요 세타는, 자, 이 얘기부터 하자. 다시 봐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 180도를 실수로 바꿔주면 얼마라고?
파이라 그랬지. 그럼 1도는 실수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실수 1은 몇 도야? 실수 1은 몇 도냐고. 그럼 파이분의 180도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파이가 대충 얼마라고? 3.14 정도 되니까 180을 3.14 정도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가 딱 60이잖아. 근데 3.14, 3보다 조금 큰 거로 나누면 60보다는 좀 작아져. 그래서 실수 1을 각도로 바꾸면 대충 한 57도 정도 돼. 나눠 떨어지진 않고. 이 말 이해돼? 그러면 그 책이나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이런 표현. RAD. 그 라디안. 이게 무슨 뜻이야, 라디안은? 라디안은 뭐야, 그럼? 라디안은 단위야, 아니야? 라디안 보긴 봤지? 라디안은 단위야, 아니야? 단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라디안 그러면 그냥 1이야, 1. 실수 1이라고. 근데 왜 RAD를 붙여? 그럼 우린 지금 각을 뭐로 바꿔서 다루고 있다고? 각을 실수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 3 그러면 봐봐. 자연수 3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사과 3개의 그 3의 의미일 수도 있지. 뭐 3명의 3의 의미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3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의 그 자연수 3이 아니라 호도법에서 각도를 실수로 바꿔줬을 때 3일 수도 있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3개를 나타내는 자연수 3과 각도를 실수로 바꿨을 때 3은 다뤄지는 의미 자체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라디안을 왜 붙이는 거라고? 요 1의 의미를 뭐로 보기 위해서? 각을 실수로 바꿔준 실수값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뒤에 RAD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상관없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러면 1라디안은 대충 몇 도라고? 대충 한 57도 정도 된다고. 그럼 2라디안은 2는 한 114 정도 되겠지? 그럼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는 최대가 1대 2, 1대 그렇다고? 그럼 그때 세타는 어떻게 했다고? 호도법 세타는 R분의 L. 그건 정이니까 좀 외워. 세타는 R분의 L. 그럼 R분의 L이니까 그럼 너분의 너니까 1대 2면 그때 세타는 얼마야? 아니 세타가 호도법의 정의야. R분의 L이라고. 얘가 1대 2야. 그럼 R분의 L 하면 얼마냐고. 2. 그럼 세타 얼마라고? 2. 이것도 외워. 각이 얼마일 때 최대라고? 2일 때가 항상 최대라고. 2는 대충 몇 도라고? 한 114도 정도 되네. 90도보다 좀 크다고. 그리고 RAD라는 건 단위는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RAD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어차피 실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었는데 일단 숙제를 먼저 해야 풀이하면서 다시 설명할게. 알았지?